민주당 얘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어제 이재명 대표하고 이해찬 상임고문 두 사람이 만났는데 뭐 공천 관련해서 좀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얘기 구체적으로 나눴죠? 네, 총선을 80일 앞두고 두 사람이 만났는데요. 1시간 30분가량 배석자 없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당 통합 방안 그리고 혁신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특히 공정한 공천에 관해서 좀 공감대를 이뤘을 것으로 보이는데 친명, 비명, 이 개파간 공천 갈등을 잠재우기 위한 일환으로 보입니다.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 앞에 서서 몇 가지 언급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렇게 아주 정말 살아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총선에서 아주 크게 이겨서 꽃을 피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평화, 경제, 민생, 민주주의를 되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제가 많이 여쭈었는데 갈등 없이 통합을 유지하고 또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공평하게 공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박지원 본자님. 일단은 이해찬 상임고문하면 본인이 대표로 했던 2020년 21대 총선에서 180석 이끌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압도했는데 이번에 만나서 또 어떤 총선 전략 뭐 좀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을 많이 나눴을 것 같아요. 어떤 뭐 압도적인 전략 뭐 짰을까요? 전략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이제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이제 멘토 같은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따뜻한 이제 조언을 해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엇갈릴 때가 있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혁신은 인적 쇄신이에요. 근데 그게 반대편에 보면 학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공천 혁신인데 한쪽에서는 공천 학살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라는 게 정치권에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는 이럴 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내가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순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이제 YS나 DJ들의 가신 그룹들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많이 했어요. 우리는 집권하더라도 주요 공직에 가지 않겠다 또는 불출마하겠다. 그건 뭐냐면요.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나의 살을 먼저 내줘야 되는 거예요. 육참골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살을 내줘야지만이 상대의 뼈를 자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저는 정치 지도자들과 특히 이제 지도자들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거는 친명과 비명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기득권과 도전자의 문제로 접근해서 기득권들이 먼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용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어쨌든 이 시점이 사실 자객 출마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 사실 그 이전에 공정한 공천을 했다는 이해찬 이 상임고문 이 시스템 공천을 정착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건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두 분이 만난 거 아니냐 이런 시점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때 하기 쉬워요. 여당 때는 웬만한 마찰 없어요. 출마 못하는 분들 배려해 줄 방법도 있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여당이면 웬만하면 공천 조정 다 되거든요. 근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야당의 이 정도 갈등은 갈등 축에도 못 듭니다. 네. 과거에 뭐 국민의힘 계열 정당들이 야당일 때 상황이라든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민주당도 과거에 야당일 때 당이 거의 뭐 3분의 1이 빠져나가서 깨지고 이 정도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갈등은 참 이런 표현 쓰기 어렵습니다. 아직 약과다. 더 큰 갈등이 저는 여야에서 이제 생겨날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정도 갈등이 약과입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앞으로 첩첩산중 난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공천이 이제 그만큼 어려운 거고요. 저는 이해찬 대표요. 우리가 이제 모든 선거에 불변의 진리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이제 국민은 교만한 세력, 교만한 자를 심판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옛날에 20년 집권, 더 나아가 50년 집권까지 했지만 87년 이후에 최초로 문재인 정권은 5년 만에 이게 보수로 교체돼 버린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뭐 단독 과반 180석 어쩌냐 또 이렇게 200석까지도 언급하는 분이 상당히 있는데요. 저는 이런 이제 그 교만, 오만을 국민이 심판한다. 이해찬 대표가 나서서 계속 뭐 이게 낙관론을 펼치잖아요. 그럴수록 이게 더 민주당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래 봅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해찬 전 대표의 과거 발언들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민주정부 20년 집권 플랜 TF를 준비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지금의 현황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적인 과제, 국민의 명령을 완수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지방선거 이겨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왔습니다. 그 정책의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20년 아니라 더 오랜 기간 동안 가야 됩니다. 이 125명이 다 내년에 당선되면 우리 당이 240석이 됩니다. 비례까지 합치면은 260석쯤 될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도 아주 크게 이겨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손옥 변호사 지금 말씀 들으셨는데 교만하면 이제 국민들이 이제 좀 다르게 본다. 박지원 부원장님은 지금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진단하시고 조언하시겠습니까? 뭐 어쨌든 교만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해찬 대표는 성과를 내신 분이니까 180석이라는 성과를 내셨으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만은 사실은 전 국민의 70%가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데 그걸 받지 않는 정권이 교만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저는 교만한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민주당이 이기는 것은 민주당이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심판하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살리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목표로서 저는 의석수를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